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전주죠. 지난 주말이죠. 유럽 시장이 급등을 했었고요. 거기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좀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거의 1%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즉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와서 아시아 시장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거래소 코스닥이 각각 1%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1.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수급은 모처럼 만에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외국인 쪽이. 선물도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 쪽의 매도가 조금 나와주고 있죠. 이 부분들은 대형주들 위주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수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미셀을 매수를 하셨어요. 4,39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파미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미셀을 좀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죠. 벗겨내면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깊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얼추 보니까 한 61.8%에서 50%의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61.8%의 조정을 받았네요. 보통 이 엘리어트 파동을 좀 보게 되면 1파 상승 후에 2파 조정은 약 61.8%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3파 때는 더 큰 거래량이 좀 필요하죠. 일단 바닥권역에서 상승을 해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잠깐 수급적인 거 한번 볼게요. 수급은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 한번 보죠. 아마도 이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썩 탁월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쪽 섹터와 제약 섹터, 의료기기, 헬스케어 이런 쪽 섹터가 나름대로 지수방어형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황우석 박사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4,390원짜리 때 지금 매수가 부근이세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드네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좀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좀 잡아가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거든요. 우선적으로 4,100원 정도가 되겠네요. 4,100원 정도만 하회하지가 않는다라면 조금 정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4,100원 이탈 시에는 아마도 3,700원대까지 밀릴 거니까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정고점 자리대요. 이 4,8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어느 정도 매물대에 위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릿대에서는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 자릿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가가 약 한 6,000원 정도 잡아보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YG원입니다. 11,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YG원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었어요, 처음에. 많이 올랐다가 바로 밀려 내렸죠. 이 상승폭만큼 일단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저항 자리대, 과거에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던 이 자리대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 맞고 시장이 함께 밀리면서 같이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최대 주주가 이스카죠. 2대 주주로 좀 돼 있습니다. 워런 버핏, 그죠? 이런 얘기들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어링 자산운용도 6% 정도 좀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쭉 보게 되면 실적이 괜찮아요. 일단 작년 동기 대비 1분기 때는 거의 뭐 25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때 같은 경우 1분기 때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네요. 거의 밀려 내려갔네요. 2분기 때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300% 가까이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아마도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YG원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그런 포지션으로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뭐 바닥권역까지 와 있습니다. 얼추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삼각수렴형의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은 한 14,000원대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라는 거, 그 부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내년 시장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예요. 31,600원. 비중은 25%를 매수를 하셨네요. 아프리카 TV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어놨네요. 지금 보니까 과거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다 지워버리고 한번 봅시다. 주가가 추세를 태워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 자리대가 최근 들어서 깨졌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이 자리대가 지금 저항 자리대죠. 3만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27,000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대죠. 이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22,000원 부근대.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 때, 상승 추세 때의 하단권역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자리대가 저항입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31,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31,6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끊어주는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아마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세가 나오거나 추세가 조금 당분간 꺾이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기점은 27,000원짜리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대가 안 깨지면은 32,000원대에서 뭐 27,000원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다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해 보시되 1차가 한 37,000원 정도, 그리고 2차가 3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 사이에 밴드로 좀 보고 일단 짧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화일약품을 매수하셨네요. 7,21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화일약품 볼게요. 7,210원. 화일약품을 증시키어부서에 대안주로 한 2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가 한 6,000원대 후반권역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서 따라 붙으신 것 같은데요. 조정 시에 매수라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제약 섹터의 흐름들이 지금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제약주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자리대에서 뭐 7,21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 정도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 7,700원 자리대, 요 자리대만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 8,000원대 후반에서 9,000원 정도대까지는 여유 있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이죠.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좀 있습니다. 이 화일약품이. 실적이 좀 빠그라져서 밀려 내려왔는데, 그리고 기간 조정을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의 1년 정도 했죠. 1년 정도 박스권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오히려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단기 1차 7,700원, 2차 8,600원, 700원 요 정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좀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8,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 그 자리대까지 좀 목표가를 잡아놓고 좀 여유 있게 대응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좀 여유 있게 6,000원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영흥철강로에 사셨어요. 2,300원. 비중 20%. 자, 영흥철강을 한번 봅시다. 영흥철강을 보시게 되면 2,3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영흥철강도 일봉상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복잡해요. 복잡한 그런 모습인데, 월봉 차트로 좀 단순하게 보게 된다라면 크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700원 언저리에서부터 거의 3,000원 언저리까지 박스권으로 좀 보이는데, 20개월 선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흥철강에 대한 자회사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예요. 영흥철강도 내년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다른 섹터 혹은 다른 철강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정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2,300원 위에, 매수가 위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박스권 상단권역이죠. 한 2,9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좀 목표가로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00원 자리대가 거의 뭐 하단권역인데,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1,950원 정도 일단 잡아드릴게요. 이 자리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1,800원 깨고 내려올 겁니다. 그때 다시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최근에 형성된 저점을 좀 기준으로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부분들은 CJ네요. 169,000원.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CJ 한번 볼게요.
16만 9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락을 했었어요. 그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나오죠? 절반 되돌림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절반 되돌림이 일단 나왔습니다. 절반 되돌림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깨진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추세를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요 자리대니까 15만 5천 원짜리 때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요렇게 좀 하시고 절반 되돌림 나와서 하루 쉬고 오늘이 이틀째란 말이에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못 넘어간단 말이죠. 아마도 내수 섹터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전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전 한 19만 원 정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건 보면 크게 나쁜 부분들이 일단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외국인 쪽에서 같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좀 더 좋을 건데 외국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신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데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좀 탄력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한 19만 원 정도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백광산업이요. 백광산업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530원인가. 그거 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 샀는가도 잘 모르겠네요. 비중은요? 비중은 10% 약. 10%요. 그 오늘 상 가면 팔라고 했는데, 네. 그 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4,500원 매수했을 때 막 2,000원대, 3,000원대 있을 때 이거 언제 본전 오나 그 생각하셨죠? 그래가지고요. 네. 저걸 사고, 네. 나중에 3,100원인가 200원인가 또 좀 많이 샀어요. 지금 배중보다. 그런데 또 하도 안 올라가지고 그냥 그거 본전 치려고 팔아갖고 속이 너무 상하네요. 그죠? 네. 예전에 같았으면 이거 너무 안 올라가니까 본전만 하면 지긋지긋하니까 진짜요. 팔고 나니까 날라가요. 그랬어요. 그죠? 팔고 나니까 날라가요. 네. 오래되셨어요, 일단. 근데 이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나 봐야 될 것 같아요. 16일 날부터 올라가기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죠? 네. 근데 거래량이 좀 터졌단 말이에요. 잠깐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혹시 이유는 아세요, 어머니?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18일 날 쭉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네요. 백광산업. 그죠? 그런다고 하는 것 같긴 하대. 소독제 덕분에 52주 신고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네. 어제 새벽에 기사가 나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였나? 간호사가 완치됐다라는 이런 얘기. 그럼 거의 뭐 끝날 시기가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세요. 왜요? 상 갈 때 매도하실 거예요? 네? 상 가야지만 매도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상 가면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상이 안 갔길래 내일 좀 더 오르지 않을까. 5,300원이나 4,900원이나 거기죠. 뭘 그까이 거 겨우 그냥. 지금 본전 됐거든요. 그래서 하도가 1년도 넘었어요. 이거 산 지가. 이건 오늘 투매 나서 마이너스로 빠지면 매도하실 거예요? 또 갖고 가실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고요? 절반 파세요. 예. 절반 정도만 파시고 나머지만 일단 보세요. 나머지만. 왜냐면 얘가 에볼라 때문에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죠? 뭐 감염자가 늘어나네 뭐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완치된 사람이 있대요. 완치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빠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욕심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어머니. 더 가는 거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거야 나왔던 모르죠. 소식이 나왔어요. 안 나왔던 소식이 나왔죠? 그죠? 완치가 됐다라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빠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에볼라에 대한 이 실질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개별주란 말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아마 갭으로 빠질 겁니다. 막 4, 5%씩 갭으로 빠져 쫙쫙 빠질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못 팝니다.
예. 그럴 바에는 예. 4,530원이면 약 한 10% 정도는 수익 중이시란 말이야. 한 8% 정도. 그죠? 예. 물론 3,200원대에서 매수해서 매도한 게 아깝긴 하겠지만 이 10%를 갖고 있는 주식도 일단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해 주시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세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전화도 드렸어요. 일단은 절반 정도는 파시고요. 그 다음에 한 5,4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으로 오게 되면 그 정도를 보시고 오늘 저가 있죠? 4,770원. 요거 깨면 다 던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예. 나중에 이거 상한가에 못 팔았다고 안 팔았다가는 요거 요제로 쭉 빠집니다, 또. 예. 4,000원 또 깹니다, 이거.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상담을 한번 봅시다. 현대엘리베이터를 매수하셨어요. 54,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터 한번 볼게요. 54,000원. 자, 유상증자 받으셨을까요? 유상증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받은 가격이 이 가격이다 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거 29,000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락 추세대인데 이거는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왔단 말이에요. 2, 4, 6, 8, 9거래일 연속 들어왔네요. 그죠?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337억 나왔네요. 작년 2분기 때보다도 일단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죠? 상반기를 좀 보게 되면 520억 정도 조금 넘었네요. 하반기 때 이 정도만 하게 되면 1,00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겠고, 뭐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안 좋은 부분들은 없고, 일단 여전히 이제 단기 순이익은 적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자 규모가 2013년도가 제일 컸습니다. 그죠? 그럼 올해 돌아서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죠? 쉰들러. 적대적 M&A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물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 줄 거예요. 굳이 4만원 밑에서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 4만원 위에서는 매도의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거의 한 48,000원, 9,000원 요 정도까지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면 요 정도 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에서는 아마 5만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잘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9,000원, 5만원 요 자리.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매도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4만원대 후반권역 갔을 때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은 내일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죠.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1930포인트예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낙폭 과대로 빠졌어요. 그죠? 낙폭 과대로 빠지게 되면 1차와 2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차 11선, 2차 21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11선 부근에 있을 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번 눌러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21선 맞아 떨어지면 그 자리대가 반등 정도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60 정도 일단 잡아보세요. 1960. 그 정도까지 일단 기술적 반등을 좀 더 누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들 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낙폭과대들 기술적 반등입니다. 한번 올라가게 되면 끊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필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5일. 시간은 오후 2시인데요.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우리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4 미래클리닉 빌딩 2층인데요. 참가비는 무료고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매분들 많이 좀 오시고요. 아마도 좋은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릴 테니까 참가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